서울구치소 자체가 좀 미온적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일단 인치하는 데에 대해서도 뭐 2개의 특검에서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인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에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지난달 31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방문을 했는데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실태를 보겠다. 뭐 그래서 그때 이제 찍힌 CCTV 영상이라든지 바디캠 영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해서 구치소가 좀 적극적으로 인치 조치를 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던 건데요. 일단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내부 심의를 거친 결과 영상 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은 그 영상을 보지 못하고 이제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특위 소속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제 3시간 동안 구치소장하고 간부들을 설득을 했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공식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거부한 자료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이 항상 좀 문제가 됩니다. 국회에서 여러 증거 자료들 혹은 뭐 이제 행정기관의 관련 자료들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제 정보공개법을 주로 거론하면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 내지는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원칙 이런 것들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도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 적극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구치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긴 했습니다. 뭐 구치소가 원칙 때문에 원칙을 고민하느라고 그렇다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쪽에서 의심하기로는 이 구치소 자체가 윤석열 씨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미온적 대처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 쪽에서 이 CCTV 영상과 바디캠 영상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사자들은 이 영상을 보겠다. 넓게 보면 변호인단에 소속돼 있는 뭐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변호인단이니까 변호인 개인의 호기심은 아닐 거고 윤석열 씨 본인이 윤석열 피고인 본인이 영상 공개에 동의하는 걸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인데요. 그러면 사실 구치소 입장에서는 그걸 공개 못할 이유가 있느냐.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CCTV 영상이나 이제 바디캠 영상을 보겠다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그냥 궁금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보자는 게 아니라 구치소 측이 특검의 지휘에 따라서 인치 조치, 구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서 혹은 뭐 특검법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느냐를 뭐 감시하겠다는 목적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혹은 뭐 이런 정보 관련된 법안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이냐. 오늘 국회의원들이 그걸 항의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씨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했고 또 어떤 위험이 있길래 도대체 이 인치를 못하고 있는지 일반 국민한테 보여주진 않더라도 파악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뭐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만 국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한 명씩 끌어내라. 한 사람이 4명이 들어가가지고 팔다리 하나씩 들고 끄집어내라. 라고 했었던 그 내란 주범이, 내란 우두머리 본인이 그런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10여 명에 달하는 교도관들이 그것도 이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교도관들이 직접 투입이 되고도 그 사람 하나를 끌어내지 못하는 게 그냥 소극적이기 때문일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뭐 국회의원들은 그 부분을 의심을 하는 거고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게 이제 형평성에 맞는 일이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어떤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 사이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도 걱정을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체포영장 법원에서 발부했는데 그 집행 2번이나 실패했다는 거 생각할수록 저는 솔직히 못 견디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현장을 찾아가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만나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생중계를 했어요. 보는데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마이크를 엎치웠어.
그래서 달랑 마이크 하나가 있으니까 질문했다가 마이크 갔다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네. 그리고 또 구치소장은 마스크를 쓰고 나왔고 말도 너무 조그맣게 얘기하고 뭐만 얘기하면 다 안 된다 그래.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 마이크 있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네. 짧게만 영상으로 저희가 또 추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이 구치소 방문을 말씀을 드렸고 또 자료와 그리고 현장 대응 등 협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치소에서 지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이렇게 준비하는 데만도 저희들이 구치소 도착 후 약 30분이 경과했는데도 이제야 겨우 사무실에 저희들이 착석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소장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몇 시에 도착했는데 지금 윤석열 내란중에는 복장이 어떻고 언제 복장을 속옷으로 갈아입었고 나중에 언제 했고 이런 과정들을 좀 자세히 저희들이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공모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윤석열 내란수계 같은 경우는 내란죄, 외환죄 다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CCTV라든가 바디캠은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계속 개인정보 보호 타령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때 사항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한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어떻게 안 되나? 진짜 속 터집니다. 그 민주당 의원분들이 국민에게 CCTV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 이거를 우리만 볼 테니까 카메라 다 끄고 우리에게 공개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뭐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였나 봐요. 한마디로 구치소에서는 복지 부동이었습니다. 지금 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냐 이랬더니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윤석열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른 재소자도 똑같이 이렇게 하냐. 네, 그랬더니 그렇죠. 하는 답변이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구치소 이제 열린 이후 처음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렇죠.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체포영장 집행은 위력을 동반하는 게 내포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력을 동원해서라도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을 채우고 얼마든지 인치를 할 수가 있는데 구치소에서는 사실상 그게 근거가 없다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판단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진짜 제일 어처구니였고 제일 열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게 징벌방에 집어넣어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구치소장이 지금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일로 징벌방에 넣은 적이 없다는 거야. 사례가 없다. 아니 근데 체포영장 집행 거부한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유로 넣은 적이 없지. 당연한 얘기. 최초로 했잖아. 네. 그러면 넣어야지. 그렇지. 아니 나는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네.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김현우. 사실 이 수의를 벗고 속옷 바람으로 누워 있는 그 자체도 사실 규칙 위반이라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정당한 공권력인 체포영장의 집행을 사실상 저항하고 방해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구치소 내부의 여러 가지 지침 규칙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장은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를 결정해서 징벌방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상 그렇게 한 번도 한 예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냐. 징벌방이라고 하는 곳은 구치소 내에서
불법적 인행을 하거나 아니면 규칙을 지키지 않았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최욱 씨 말처럼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한 번도 들어간 사례가 없는 거지. 그렇죠. 체포영장 나와서 가면 다 따라갔지. 누가 그렇게 들어갔고 의자에 버티고 앉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최순실도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수입은 채로 특검 사무실까지 강제 구인을 했거든요. 그거 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예요. 수사팀장. 근데 이제 와가지고 체포영장에 물리려고 했으면서 거부하는데 그걸 수갑도 안 채우고 끌어내질 않는다? 그건 체포영장 효력 자체를 구치소에서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보면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만 해도 징계 대상이 되거든요. 이제는 윤석열을 징벌방 보내는 거 더하기 김현우 소장도 지금 징계를 받아야 돼요. 좋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교정본부를 통해 가지고 인사교체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김현우는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징계하고 직무유기로 처벌까지 검토해야 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서지. 윤석열이도 법을 어기고 김현우도 법을 어기고 그럼 모두가 다 법을 어기면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가는 거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거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검도 이런 이제 강제 집행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제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윤석열 이제 당시 특검 검사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강제로 인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치소 측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최순실의 경우에는 포성줄에 수갑을 차고 인치를 하지 않았냐. 박근혜의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수갑을 차고 특검에 출석을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왜 그때랑 지금이 다르냐 그랬더니 이제 구치소의 입장은 변명이겠지만 이 특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 집행 지휘를 해주지 않았다. 예를 들면 수갑을 채워라, 포성줄을 묶어라, 뭐 팔을 잡고 강제력을 행사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휘를 해줬으면 자기들은 거기에 따를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좀 없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특검 쪽의 입장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강제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조금은 소극적인 건 양쪽 다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제 화는 이제 그만 내고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날 저희들이 간 게 이제 집행 과정이 이렇게 소홀히 된 거에 대해서는 뭔가 불법이 있지 않았냐, 직무유기가 있지 않았냐 이 부분을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영상은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교도관을 통해서 대략의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현장에서 그 CCTV라든지 영상을 저희들이 열람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가기 전에는 자료 제출 요구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불응을 하고 열람 요구도 불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개인정보 때문에 열람을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중대 범죄자의 경우에는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데도 구치소는 공개를 할 수 없다. 계속 거부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제 어떤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가의 중대한 자료를 열람을 요구를 하면 지난번에 국감 때 감사원이나 또 검찰의 경우에도 특갈비조차 대중에게 공개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열람을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에 비춰서 우리는 이걸 열람을 하겠다, 국민의 알 권리다 했는데도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법사위의 의결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해서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측에서도 지금 CCTV 열람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김계리. 그래서 윤석열 씨 측에서 이 영상 그 속옷 저항한 것뿐만 아니라 뭐 의자 저항한 이런 문제들을 다 CCTV를 모두 빠짐없이 낱낱이 편집하지 않고 열람을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면 그리고 법사위에 그를 의결을 하도록 그쪽에서 동의를 한다면 그리고 열람을 이렇게 하고 공개하는 걸 동의를 한다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걸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좀 더 살을 더 보태자면 뭐 그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김현우 소장하고 이제 얘기하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을 그냥 어기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해버리면 될 일이고 인사교체하면 되거든요. 네. 저는 법무부가 영어로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예요. 정의를 세우는 부처인데 영장,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도 구치소 안에서 통용이 안 된다? 전 이거 심각한 법치주의의 위기로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장관한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산재제로 만드는데 직을 걸어라 라고 하셨고 노동부 장관께서도 직을 걸고 하겠다 하셨거든요. 저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말 직을 거는 각오로 집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돼야지만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어져 갈 수 있다. 신 변호사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요. 윤석열의 이 첩보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이게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다른 재소자들 그리고 잠재적인 범죄자들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 법을 무시해도 되는구나. 공권력에 저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이런 것이 이제 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야말로 법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법에 저항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신분의 뭐 고하나 이런 것도 전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똑같이 법이 평등하게 적용된다. 이 모범을 보여야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구치소에 있는 그 직업 공무원들은 자기 직 걸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일반 공무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무직, 장관 정도에서 직을 걸고 무조건 해라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일선 공무원들은 사실 이걸 본인이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좀 보셔야 된다. 실제 심각한 정말 문제야. 심각한 겁니다. 아니 윤석열이 특검에 가든 말든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걸 원하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가 지금 훼손되고 있잖아. 아니 이거 대한민국 법치가 훼손되는 현장을 찍은 게 어떻게 개인 정보냐고요. 이게 개인 보호해야 될 개인 정보입니까? 아니 범죄자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걸 찍었어요. 그게 왜 공개되면 안 되는 개인 정보입니까?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웬열? 웬일이야? 웬일이야? 폐부를 찌르신. 아 뭐야? 웬일이야? 나는 처음 보네. 강하게 나오시네. 이거 보세요. 나 진짜 처음 보네. 뭘 처음 봐요? 권력자한테 비판하는 거 처음 보네. 원래 이거 보세요. 원래 언론의 본명은 권력자 비판인데 권력자만 비판 안 해요. 무슨 소리야? 처음 보네. 내가 언제 비판을 안 했어요. 잘 하세요. 법무부 장관이죠. 구치소장도 좀 저는 인사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격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 이거는 개인 정보 보호해야 될 개인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뭐 개인적인 뭐 주민등록번호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불법적 현장을 찍은 영상이면 그건 보호해야 될 정보가 아니다.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너 진짜 처음 보네. 뭘 처음 봐? 이 사람이 진짜. 지각만 안 했으면 아니, 그거 다 말했어. 너무 좋은데요. 자, 최진봉이 비판할 정도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진짜 우리 장관님 성격 좋고 호인인 거 이제 다 압니다. 정성 호인에서 정성 호랑이가 되셔야 됩니다. 이건 말장난 아니고 현실입니다. 심각합니다. 앞서 이제 김건희 특검이 체포를 시도를 했는데 완강히 저항하면서 2차 체포영장 시도도 실패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우리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지 않나요? 대통령 관저에서 그랬죠. 지난 1월 체포영장을 거부하면서 경호처를 대동하고 경호처의 총기 사용까지 언급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기관총도 얘기 있었고 실제 물리적으로 막았었고 이제 아직도 그런 버릇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경호처가 했던 역할을 구치소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구치소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소장이 인사말 이렇게 써놨어요. 서울구치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엄정한 법 질서를 확립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과연 지금의 서울구치소의 모습들이 국민의 눈높이인가? 엄정한 법 질서를 확립하는데 구치소 교정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윤석열 말고도 다른 뭐 피의자들이 범죄자들이 많이 똑같이 한다면 그때 구치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오늘
뭐 저희 당 의원들께서 구치소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뭐 바디캠이나 CCTV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구치소가 강력하게 거부를 했죠. 애초에 의지가 없어 보이고요. 경호처 시즌 2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의 행태는 경호처 시즌 2다. 근데 이제 오늘 서울구치소 입장에 나온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인치는 현저히 곤란하다. 물력 행사 시 사고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일각에서는 또 사고가 날 경우에 오히려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오히려 더 규합시키고 오히려 좀 더 피해자 프레임이 더 이렇게 씌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인권 탄압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제 특검이 그냥 더 이상 부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소해서 수사 그냥 뭐랄까요 재판까지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서울구치소의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죠. 뭐 현저히 곤란하겠죠. 재판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까지 됐는데도 버티고 있는데 예. 그거를 뭐 본인들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옷까지 벗어가면서 버티고 예. 그다음에 뭐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게 과연 윤석열만의 이야기일까요? 서울구치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교정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하는지가 뭐 윤어게인 이런 거 이런 문제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요. 예. 단순히 법 집행에 있어서 엄격함을 보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뭐 법정에 서지 않고 걸석 재판을 계속해서 뭐 이렇게 재판을 이어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까지 했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앞으로 모든 범죄자 또는 피의자 또는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 다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 얘기는 까마귀라 불리는 기동순찰팀까지 갔는데 이걸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간다고 하면 이게 되네? 이런 또 사례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서 체포영장이 2번이나 집행이 실패되네? 이런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심각하다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까마귀 기동팀이 가서도 실패했는데 사실 실패라기보다는 특검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제를 했다. 그럼요. 드러낼 수도 있고 인권 문제가 생기지 않게 나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우를 해준 것에 대한 어떤 윤석열 측의 그런 뭐 움직임이 참 아쉬울 뿐이죠. 그래서 지금 CCTV 공개하라고 우리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또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공개해야 됩니까? 당연히 공개 뭐 본인이 원하는데. 공개해 주세요? 그럼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CCTV를 못 주겠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도 아닌데 이걸 못 주겠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거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특히 내란과 외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예외 조항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본인 또는 본인의 변호인 측에서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공개 못할 거 없다고 보고요. 서울구치소가 괜히 총대면서 본인들이 못 주겠다고 할 필요 없이 뭐 필요하다면 열람을 해도 되고요. 제출이 아니라면 열람도 가능하니까 빠른 CCTV 공개를 기대하겠습니다.